여러분, 라나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상한 변화를 느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타이밍이에요. 뭐 늘 말씀드렸듯이 캔디스 오웬스나 터커 칼슨, 알렉스 존스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팟캐스터들이 비슷한 흐름의 메시지를 동시에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흐름인지,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공개와 변화의 흐름을 좀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나 방송은 미국과 세계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달해드리고, 이 채널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니고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 팟캐스터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채널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정보 확산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각성, 대각성 깨어남이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어떤 힘모자들의 어떤 그 권위에 의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메시지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조금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송에서 이미 약간 예고를 했죠. 오늘 방송 내용을. 그래서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 프랑스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이런 프리메이슨 얘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이게 굉장한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유럽 쪽에도 이미 그 소식이 다 간 거죠. 그래서 뭐 찾아서 듣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커 칼슨도 정보기관과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일반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정보를 그 정보국에서 받고 있어요. 알렉스 존스도 특정한 어떤 정보 보고를 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정보를 받으면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막 터트리는 그러한, 그게 좀 단점이라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미스인포메이션도 좀 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유용하는 거죠, 힘모자 측에서. 그래서 그런 정보는 이제 펜타곤에서 통제된 정보를 받아서 알렉스는 그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의 시야가 약간 일정 부분은 좀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독특한 면이 있지만, 사실은 알렉스는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반트라 그러는데, 그런 펜타곤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특정 작전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딥스를 파헤치는 방송을 너무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그의 영향력이 사실은 엄청나죠. 그래서 큰 방송 플랫폼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 로간이라든가 정치인들, 상원의원, 하원의원 등과 연결돼 있는 그 인맥의 폭이 넓습니다, 이 알렉스 존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미국 내 특정 움직임 속에서 매우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활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도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실제 정보, 그 다음에 군사작전의 흐름과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오랫동안 제가 해왔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군사 밀리터리가 정부 영역을 통제하고 있고, 특정 네트워크들 역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통 뒤에서 움직이는 강력한 작전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는 통제된 붕괴, 이게 통제된 붕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펼치고 있고, 동시에 공개라든가 모든 사실들을 공개하는데 뭘 공개하냐, 저쪽 딥세들이 그동안 하던 일, 안 좋은 일들, 그런 걸 공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앱스 땡땡 파일 공개가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죠. 드디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공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제가 터커 칼슨 얘기를 하겠다고 이틀 전에 방송에서 이제 암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잠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런 소식을 제가 한 열흘 전인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터커 칼슨을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신보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터커 칼슨이 그리고 이제 가서 또 누군가 그 이스라엘 미국 대사인 그 허커비, 지금 사라 샌더스라고 아스칸소주 주지사인 사라 샌더스가 이제 트통 일기에 백악관 대변인을 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마이크 허커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했죠, 터커 칼슨이. 그래서 아마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이 혹시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허커비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이크 허커비가 왜 터커가 왜 마간데 왜 저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왜 저렇게 그 트통의 정책, 그 지금 이란 공습을 비롯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터커 칼슨이 이제 이스라엘 관련 내용을 대규모로 폭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들을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을 전부 자기 방송에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이러한 그 터커 칼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내부의 내부 고발자들, 또 조사하는 기자들, 이런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이른바 비비, 그 비비는 이제 네타냐후의 그 이름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비비 그래요. 벤자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그 비비 파일이 공개되고, 이제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안 좋은 이야기겠죠, 그 파일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터커 칼슨이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할 거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고, 그 정보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퍼지고,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캔디스 오웬스를 비롯한 많은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느냐?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남겨뒀다고. 그래서 슬슬 이제 이란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이 또 어떤 마지막 치러야 될 그런 일이라 슬슬 지금 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통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지 와일스가 이제 그 트통의 비서실장이죠. 여자, 60대 여잔데, 그가 그녀에 대해서 특히 마가팀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지 와일스의 과거 경력을 보면
네타냐후를 다시 총리로 당선되게 만든 인물인데 그 캠페인 가서 도왔어요. 근데 트통이 그녀를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좀 가서 도와라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게 했고, 그녀는 다시 돌아와서 트통 진영 내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비서실장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 또한 많은 사람이 에이펙이라는 게 뭐냐면 AIPAC인데 이게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정치위원회입니다. A는 아메리카고 I는 이스라엘이고. 근데 그 이스라엘 로비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특히 마가팀에서 또 일부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이 에이펙을 폭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다뤄진다라는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 뒤에 있는 세력, 시온주의라든가 이제 예수회, 모사드, 영국의 MI6, 그 다음에 미국의 CIA,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의 연결고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앱스땡땡 사례를 들었죠. 그래서 앱스땡땡은 80년대 90년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후 체포되었다가 잠시 복역을 하고 풀려났다가 결국 트통 일기 그 일기 때 다시 그 체포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앱스땡땡에 대한 정보가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2020년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인식이 퍼지고, 그로 인해서 인신땡땡 뭐 아이들 문제, 그런 게 이제 인류 역사상 매우 심각한 범죄죠, 그것이.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부각되게 된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쭉 이야기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잘 그 새로운 소식을 얻음과 동시에 또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을 지나면서 앱스땡땡 관련 이야기가 점점 더 커졌었죠. 그리고 2025년에는 뭐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년에 확산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일반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까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죠. 작년에 그 공개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정부나 트통, 공화당, 딥스, 금융 시스템, 할리우드까지 연결된다는 주장들이 이제 계속 나온 거죠. 그 연결고리를 인류가 이제 눈치채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보가 이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이제 알게 되었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앱스땡땡 파일 공개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이 그 갈라파고스에 있었다는 이야기, 곧 무언가를 하겠다는 발언 등이 나오고 이제 트통도 같은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트통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앱스땡땡 파일 공개 전에 아야 그 얘기는 그 얘기 그만해, 이제 그냥 넘어가, 아유 그 얘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 아이고 우리 다른 얘기로 넘어가, 이러면서 오히려 트통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고, 그 분노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이고 트통이 저러고 나오니까 뭔가 있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트통이 관련돼 있는 거가 아니냐 하는 의심이 퍼지고, 그렇다면 빨리 공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나서서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일반 대중들도 미국 시민들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그렇게 플립플라핑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공개하자 그러니까 트통이 아이 그래 하려면 해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의회 상원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앱스땡땡 파일이 공개되는 법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매우 충격적이고 어두운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2025년 작년에 대중에게 완전히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뭐 미국만이 아니죠. 뭐 인터넷이 전 세계로 그야말로 월드와이드 웹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공개하니까 전부 파고드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딥스들의 범죄가 이제 드러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 아버지 아들 대통령 다 그 가문,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국의 다른 오땡땡부터 그런 대통령까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끔찍한 그런 범죄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왔죠, 사실이. 그래서 상황이 지금 극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서 키 포인트가 뭐냐면, 트통은 왜 그랬느냐, 그런 거를 자기가 법무부의 그 펜반디 이제 그만뒀는데 그 펜반디를 시켜서 야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공개해 하고, 그게 트통 입에서 나오는 거를 트통은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공개해 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자기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누가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 저는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또 미리 했잖아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고 자기 뭐 지역구 의원들한테 야 그거 빨리 공개해 막 이러면서 압력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원과 하원을 통해서 공개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공개가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트통이나 흰모자가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일이 됐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뭐라 하냐면, 아 트통이 법적 절차를 하나의 무기화해서 지 맘대로 또 저렇게 공개를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반발을 사고 백파이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트통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국민들이 또 뭐 트통을 반대하는 트통 디레인지드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그 트통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증세를 나타내는 민주당이나 좌파 애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아이 미군 군인들을 이용해서 뭐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네 뭐 이러면서, 또 독재자네 저 트통이, 그러면서 비판을 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앱스땡땡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했던 거죠, 트통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막 나서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공개한다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방식을 썼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밀리터리와 트통이 피하라고 했던 그러한 시나리오고, 그들이 미국의 기록 보관 체계와 사법 시스템과도 연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런 식으로 그 내레이티브를 끌고 나가면서 결국 이제 앱스땡땡 파일이 공개가 됐다는 거죠. 이거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얘기라 한번 또 제가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이제 과열 상태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이미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앱스땡땡 파일에 정말 너무나 어둡고 어두운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026년에도 그 이제 2% 정도밖에 공개 안 됐는데도 그렇게 충격적인 건데, 앞으로 이제 더 공개가 되면 그 안에 뭐 온갖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전 세계에 그야말로 지도자급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아이들 관련 소식이라든가 뭐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댓글에 이런 내용을 다룰 때도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아주 확실한 단어를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 관리하시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이고 뭐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어떤 특정 단어 때문에 혹시라도 좀 염려가 돼서 그 단어 때문에 좀 이게 좀 또 댓글을 이게 좀 놔두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쓰셨는데 어떤 그런 민감한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X를 쓰신다든가 뭐 저처럼 땡땡 하시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좋은 댓글을 쓰시면 서로 그 댓글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댓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만큼 알고 계시다 하는 거를 서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단어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 주시라, 그 얘기를 하면서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이제 마치 파일 공개가 미국 국민들의 요구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런 압박이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압박을 한 것처럼 되면서 이제 하원과 상원의원에게 뭐 전화를 건다든지 뭐 연락을 하든지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인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결국 공개가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흰모자나 이제 트통이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그 사람들이 체포가 돼야 됩니다. 이제 벌을 받아야죠. 거기에 뭐 많은 불법적인 일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그들이 이제 재판 뭐 법정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 늘 얘기하죠. 기록 보관소라든가 그 밀리터리의 그 레코드 기록이라든가 미국 사법 시스템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 법정에서 그런 것이 다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슬슬 이란 얘기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이란 공습한 지가 지금 뭐 한 달 거의 2주가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통이 처음에 4주에서 6주 될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현재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이란 뉴스는 지금 제가 뭐 매일 이루어지는 이란 뉴스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안 다루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 그 긴급 뉴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썸네일이 다른 거 있죠. 그걸로 만약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세상 뉴스죠. 근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이란 대통령이 뭐 대화를 좀 하자 뭐 이러면서 그 뉴스가 나온 날 제가 이제 긴급 뉴스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뉴스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뒷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이라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자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앱스 땡땡도 사실은 모사드였죠. 그 이스라엘의 정보국이 모사드인데 거기에서 모사드 요원이에요. 그 말씀은 드렸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끝없는 전쟁을 해야 되고 정보기관들과 연결돼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제 시원주의자들이죠,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미국 내부로 침투해서 제가 아까 에이펙 얘기를 했는데
내부로 침투해서 상원 하원 의원을 통제하고 뭐 거의 뭐 협박하고도 연결이 있죠.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자금 마련하고 그런 걸로 JP 몰간 체이스 같은 금융 시스템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들이 여러 나라와 이제 관련돼 있지만 사실은 트통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앞에서 신모자가 이제 앞세운 사람이 트통인데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꼭 필요한 순간에 트통이 그렇게 제가 그랬죠. 영국도 잘하고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결국은 뭐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내레이티브를 주도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목적 달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카카오뱅크에 그 자일 구독료 보내신 분 제가 자꾸 몰아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우리 그 서지혜님 자주 보내시죠. 사라박 다 이 성함이 낯익은 분들입니다. 사라박님, 안소은님, 그 다음에 문라이트도 뭐 이렇게 자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송영광님, 그 다음에 구선봉님, 다 이름이 다 성함이 낯익은 성함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뒤에 또 보내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우선 좀 껴들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은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골든돔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나라의 골든돔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게 이제 우리는 미사일 방어의 수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 이퀴프먼트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인텔을 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골든돔이 분자 구조 전체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공기 속에 있는 물까지 포함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즉 원자 안에 있는 전기적 주파수, 플라즈마 에너지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의 특정 구역 어떤 장소를 포착해서 컴퓨터 안에 실시간으로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말하기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좀 이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 뭐 사람이 만든 그런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없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것이 없이도 3D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좀 얘기가 복잡한데 우리가 매우 고도로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스톰 작전이라는 게 총 사람들의 힘모자의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제 인류는 아까 골든돔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다 포함하는 엄청난 작전이 힘모자의 스톰 작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이 그러면 트통이 이제 베네수엘라 가서 이제 그야말로 마두로를 생포해 왔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을 새벽에 가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격인데 여러분 그거 했을 때 저는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왜 트통이 마두로를 붙잡아 오는데 차이나나 러시아가 뭐 한마디 할 수 있죠. 아우 그게 뭐냐 그러면서 막
나서고 뭐라고 뭐 인터피어를 할 수 있는데 그 푸틴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트통이 베네수엘을 장악하도록 그를 왜 가만 허용하는지, 또 왜 중국은 러시아가 트통이 이란을 장악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대해서 왜 중국은 조용한지, 여러분 이런 의문들 안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재건을 돕기 위한 것인지, 또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미스테리가 생기죠, 여러분. 하여튼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트통이 베네수엘라를 차지하고 그렇게 이란을 가서 공습하고 하는데 쟤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건 볼세비키를 만들어내는 학파, 또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낸 그 작전이라든가, 그것이 로스 어린이 가문이나 뭐 올신이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 혈통, 록펠러 가문, 이런 가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서로 지금 그들이 오랫동안 딥스의 헤드, 어떤 수뇌부랄까요? 어떤 그런 거를 담당해 오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딥스가 한마디로 와해되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딥스가 지금 뭐 제가 그래서 이란을 치는 것이 딥스의 그 굉장히 큰 거점을 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위대한 뭐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각성이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작전의 단계에서 있는 위치는 이 작전들이 전 세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포함해서 모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 딥스의 허브가 독일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두운 부분의 하나고, 시온, 자이언, 시온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대인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그동안 48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고, 그 로서리니가 건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외무상인 그 발포아가 그 편지를 써보내죠, 로서리니한테, 차일드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도 좋다 해가지고 세상에 거기 살던 멀쩡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다 깃발 꽂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그 로스차일드가 그 영국 외무상 발포아한테 받은 편지를 제가 편지를 사진도 보고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팩트예요. 그거 무슨 뭐 루머도 아니고 뭐 아유 그런 일이 있었대도 아니라 그 팩트예요. 그래서 한국과 똑같이 1948년에 나라 건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오늘날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정부가 문제인 거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했지만, 거기에 지금 사는 사람들의 DNA를 조사하면 약 2%만 그 히브리인,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히브리인이죠. 그래서 2% 정도만 히브리인의 DNA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팔레스타인 지금 사는 사람들의 DNA를 조사하면 98%가 그 히브리인의 DNA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몇 년 전부터 간간히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보의 인프라든가 프리메이슨의 기원과 연결이 됐고 깊게 연결돼 있어요. 왜? 로서리니가 만든 나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이제
그들의 그 믿는 그 종교, 그러니까 그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사단 뭐 그런 거를 쟤네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카발라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에도 나오는 거를 많이 그들이 이제 비틀어 가지고 트위스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매우 어둡고 다크하다 그랬으니까, 그런 오래된 다크하고 오래된 혈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이스라땡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모두 드러나게 돼 있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포착되고 그 딥스라든가 이스라땡 나라에서 시작된 이러한 작전들이 통제하던 모든 장소들, 뭐 미사일 시스템이라든가 다양한 무슨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땡 나라에서. 그리고 또 그 중동 지역을 얘기하면 이스라땡 뿐만이 아니라 조르단, 요르단이라든가 그 주위의 인근 지역들, 심지어는 터키의 일부 지역까지도 지금 많이 제거되고 있어요. 딥스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르시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흰모자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해가 안 돼 하는 그런 어려운, 이해가 불가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것이 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깨어나고 있고, 그런 군사 그런 작전이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캔디스 오웬스라든가 뭐 조 로간이라든가 일란 머스크라든가 뭐 터커 칼슨이라든가 조 켄트 제가 뭐 쇼츠에도 올렸는데, 그러한 막 트럼프 비판하고 사표 내고 나간 마가 일원인 조 켄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털스 게버드가 이제 조 켄트의 상사였었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의 활동이 다 결국은 그 흰모자들의 그들이 나팔수로 쓰는 거고,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뭐 좀 한편 먹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러나 결국은 뭐냐, 비하인드 씬에서 결국은 이들은 다 흰모자의 쓰임을 받고 있는 팟캐스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들, 이 애국자란 뜻인데, 이 애국자들 커뮤니티도 결국은 이런 군사작전이 현재 이루어지고 이미 존재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제 뭐 2020년 8월부터 이게 뭐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게 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미리 뭐 2021년에 또 저는 이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으니, 그냥 참 저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캔디스 오웬스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뭐 일론 머스크도 중간중간 X에 뭐 뜬금없는 소리 한 번씩 하죠. 그것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클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 클론이라는 거가 좀 뭐 믿지 못할 주제긴 한데, 뭐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안 믿겨지긴 하는데, 그냥 받은 정보 전달해 드리는 차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클론을 믿지 못하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는 이제 뭐 3D 기계가 있다, 3D로 만들 수 있는
3D로 이제 어떤 걸 매니팩처링 한다든가 뭐 신발을 만들다든가 컵을 만들다든가 이런 그런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미국의 대중에게 공개된 3D 프린팅 기술이라 그러죠. 그래서 금속 또 다른 기계는 뭐 금속을 다양한 형태로 깎아내는 기계들이 있고 그래서 3D 프린팅과 비슷하지만 이제 금속을 절삭해서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뭐 플라스틱도 쓸 수 있고 금속을 함께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데 그런 기술이 존재하죠. 그래서 매우 정밀한 것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뭐 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것을 요즘 만들어낸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기술은 이미 이제 공공 영역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오래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군사 기술은 훨씬 다르다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과거에 밀리터리는 한 30년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들을 현재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한테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기밀작전과 연결돼 있고 그런 다른 차원이라든가 그러한 다른 문명 이게 이제 아마 에일리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기술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이 잘 기억인지 안 나지만은 그래핀하고 고무가 섞인 거라든지 어떤 새로운 그 물질 또 어떤 실리콘 물질과 나노 기술이 결합된 형태랄지 그게 또 초강력 자석과 연결된 거랄지 근데 핵심은 그거를 다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이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아까 3D를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게 출력이 되면은 그러한 어떤 예를 들면 손이다 그러면 손도 출력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손이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클론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전기적인 주파수가 흐르고 있고 나노 기술이 작동을 하면서 그 나노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나노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 클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하냐면은 제가 그 라나 방송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옵티머스 얘기도 뭐 1시간 정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약간 나름대로 어떤 베이스는 좀 깔려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클론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로봇 우리는 로봇 그리고 영어로 발음은 그리고 로봇 그 로봇은 우리가 뭐 철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시연되는 그 로봇 옵티머스 같은 거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도 뭐 이렇게 그냥 로봇같이 생겼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로봇은 정말 사람들과 유사한 뭐 스킨도 있고 뭐 신체 구조에서 안에서 그런 여러 관절이 움직이고 그러는 것이 있지만 그 외부적으로 지금 보는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훨씬 더 거의 사람과 가까운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팔이라든지 뭐 몸체라든지 다리라든지 뭐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지금 우리의 인간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물질이 우리는 막 쇳덩어리가 된 게 로봇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새로운 물질로 결합된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여튼 최대한 좀 설명을 잘 해보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한데 지금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로봇 공학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그 멜라니아 트럼프 그 영부인이 그 이제 로봇과 함께 나와서 그 함께 걷고 로봇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동영상이랄까 그런 로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기계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전선 어떤 그 로봇 안에 이제 전선이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로봇을 생각하는 로봇 공학을 생각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더 그 리파인된 폼으로 미래의 로봇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렇게 되려면 뭐가 되냐? 물질이 달라져야 돼요. 물질. 그 뭐 쇳덩어리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물질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리듯이 전기 에너지와 여러 주파수들이 있어서 그것을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시죠? 예.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막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것이 이제 곧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뭐 로봇은 뭐 나와서 뭐 이제 돌아다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 로봇은 아주 매우 원시적인 단계라고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클론에 가까운 그냥 사람 그대로 비슷한 그런 로봇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주파수들이라든가 에너지들은 그것이 로봇이 말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더 끔찍해지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로봇이 말도 하게 하고 그러면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 전화기 우리 지금 셀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그 안에도 이제 AI 시스템이 있어갖고 AI 시스템이 그 챗 GPT다 이러면 이제 AI 그러면 지가 스스로 그런 다른 뭐 대화를 하면서 뭐 그락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AI가 그락이잖아요. 그러면 그락과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AI 시스템과도 연결이 돼서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처럼 들리기도 하고 여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게 질문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뭐 AI 엄청 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그 로봇하고 한다는 거예요. 로봇 그러니까 로봇하고 그러면 이제 뭘 묻잖아요. 그럼 뭐 그냥 뭐 simultaneously 동시에 답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주서서 대화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초강력한 AI 기술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클론이라는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그 새로운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보여지는 그 로봇이 아니고 거의 우리와 유사한 사람같이 생긴 로봇을 얘기하다가 걔가 어떻게 이제 그런 행동을 우리처럼 하면서 걔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목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지능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말할 때 답도 하고 하면서 맞받아 치면서 이제 대화가 주고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이 뭐 이게 뭐 한참 후에 있을 일이 아니고 꽤 지금 로봇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옵티머스 얘기하면서 뭐 집에 동미 하나 데려다 놓고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글쎄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그런 일이 가능할 거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년이든 7년이든 하여튼 그 연도수에 얽매이시지 말고 이제 지금 뭐 이제 초고속으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왜 이제 3D 프린팅 얘기하면서 뭐까지 가냐면 그들이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들 안에 이제 그런 아까 손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핸드
그걸 출력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얼굴을 출력할 수도 있고 그 얼굴이 말을 하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거에 그 안에 있는 AI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고급 기술, 초고급 기술에 의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오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클론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말이 돼?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의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는 이미 존재하고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론이 어떻게 말을 하게 하느냐, 뭐 어떤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런 걸 얘기할 때에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이랄까, 이해랄까, 생각의 이해랄까, 그러한 그 생각을 제가 이런 주제를 던졌을 때에 그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의 생각의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수준을 되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들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런 것이 도래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아주 여러분들이 뭐 이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그 군사 기술 그 클론 얘기하면서 뭐 이제 로봇을 우리 같이 생긴 로봇을 얘기하면서 그런 군사 기술이 30년 60년 이상까지도 앞서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엘라바마주 헌스빌에 샤이엔 마운틴에 있던 미국의 우주군이 글로 본부를 옮겼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나 또 테네시 쪽에서 제가 이미 여러 번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처럼 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작전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마 에너지하고 연결돼 있고 이런 방식으로 비유기적인 인간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미리 알아놔야 그런 게 도래했을 때에 우리가 깜짝 안 놀라지. 지금 뭐 우리가 그 시대가 되면 막 너무 황당할 것 같죠, 모르면. 근데 이거는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막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차를 올라타니까 이게 종착역까지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냥 탔으니까 그냥 그 기차가 가는 대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누가 스탑할 방법도 없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느릿느릿 가던 기차가 이제는 막 초고속으로 막 뭐 신칸센 같이 그리고 막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백악관의 그 연회장 지금 건설하는 얘기 제가 방송에서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연회장 밑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 목적은 뭐다 하는 얘기를 다 했고, 그래서 과거 방송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 얘기를 제가 자세히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왜 푸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공개한다는 그런 거에 진짜 의미는 뭔지, 또 뭐 외계인 공개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공개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임팩트를 미칠지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지금 우리가 늘 살던 그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쉽게 설명해 달라. 아유, 나는 지금 무슨 말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다른 차원들이라든가 다른 차원 간의 이동이라든가 뭐 옛날에 타임 트래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그게 뭐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 또 우주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뭐 고도로 발전된 기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웜홀이라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 에너지, 그러한 무한한 그 문명들의 그런 플랫폼이랄지 타임라인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하는 이유는 타임라인을 넘나드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만델라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이런 걸 다 사람들이 뭐 딥스가 하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과 뭐 그들의 정체와 그런 거를 다 아는 것도 대각성인데, 그 대각성에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각성 속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앞으로 짧게 near future든가 그러한 다가올 가까이 장래에 다가올 일들, 이런 거를 또 알고 미리 준비하고 뭐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겠죠. 뭐 준비한다니까 뭘 해야 되나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왔을 때에 한마디로 우리가 충격이 좀 덜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는 것도 그 위대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그 각성 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뭐 인텔을 뭐 짤막짤막하게 뭐 이틀 전에 방송에서 뭐 로스차일드 집이 뭐 압수수색을 당하고 어쩌고, 그거는 뭐 엄청난 소식이죠. 근데 그러한 소식도 있지만 그러한 소식 안에 이러한 지금 오늘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아야 이게 그 뭐 이게 접착제로 뭘 붙이듯이 이게 잠깐 듣는 인텔도 착 달라붙는다?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거를 좀 정성스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팟캐스트죠. 라나 방송의 팟캐스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ANON이죠. 제 흰모자 소식 전해드리는 ANON 발음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런 군사작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기관에 대한 거, 정보 이런 전달, 뭐 지하 얘기 엄청 했죠. 지하 군사기지 얘기. 그리고 모든 것이 천천히 어디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특정하게 어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는 거를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방송을 하는 겁니다. 팟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이미. 그래서 여러 가지 발견도 할 수 있고 변화의 경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는 영혼이 있죠. 그래서 바디하고 소울이 있는데 우리는 또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우리는 이제 저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저한테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 저는,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3차원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령님과 같이 살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그리고 기도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김미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고받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주고받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씀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을 받기도 하고 그대로 또 순종해서 실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한다 그러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5차원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는 분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5차원의 어센션이 일어난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센션이란 단어는 뭐 그렇게 기독교와 완전히 배제된 아니까 그 뭐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제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로 그렇게 제가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영혼을 스피릿을 가진 우리들은 바디와 소울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스피릿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의 상태에 있어요.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영적인 상태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다. 오늘 중요한 얘기 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저하고 동의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곧좀 하고 조 켄트 그 털스 게버드를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이제 그 DNI 아니 그 국가정보국에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사표를 냈다 그러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조 켄트는 훈장을 많이 받은 미국의 영웅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과 트럼프에 의해서 특정한 이유로 배치도 되었고 앞으로 나가서 조 켄트가 또 쓰임을 받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막 트통 비난하고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기서 조 켄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나라와 관련된 연결된 미국 그 나라하고 관련돼서 미국 정부가 엄청 부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를 폭로하는 역할을 조 켄트가 할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폭로는 매우 거대하게 이루어질 거고 아까 제가 터커 칼슨 얘기했죠. 터커 칼슨도 그 일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뭐냐?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이제 이란 얘기 엄청 했죠. 그동안. 근데 이란 다음에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미리 얘기합니다. 이 라나방송 특징이 뭡니까? 미리 얘기를 한다. 앞으로 있을 때 얘기를. 근데 제가 이란 공습하기 전에 몇 달 전에 그랬죠. CIA가 이미 힘모자가 들어가서 지금 물밑 작업하고 있다. 그 얘기 이란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지나서 이란 공습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미리 말씀을 어떻게 해서 드리냐? 내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하냐? 그 정보를 받으니까 흰모자가 그냥 뭐 주먹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착착 나가니까 그 정보를 그렇게 주니까 그런 정보를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뭐 1시간 지금 넘게 하고 오늘도 내일 건너뛰고 또 모레 방송하겠습니다. 또 옛날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매일 하다가. 근데 이렇게 또 이게 길게 하니까 또 장점도 있네요. 옛날식으로 그냥 한번 얘기 시작하면 같은 주제로 쭉 나가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몇 번 잘라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중간에 한 30-40분 하고 끊었다가 그 다음날 하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또 요것도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끊기지 않고 좋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있으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또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죠.
네, 정보가 또 이제 오늘 내일 또 받을 거니까. 그리고 트통이 혼자 다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매번 말씀드렸어요. 트통은 흰모자를 위해서 앞으로 나선 강력한 대변자예요. 그리고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거다. 그래서 트통은 앞에 있지만 그 뒤에 있는 흰모자들과 전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작전이다. 이거를 아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미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흰모자들이 얼라이언스를 이루어서 동맹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년을 인류를 장악하고 통제해 왔던 딥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나 한 나라나 한 군대만 할 수 있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작전들을 수행하면서 공개를 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트통이 지금 하고 있다. 잘하고 있죠. 그 트통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수행하고 카르텔을 맞서고 잡아들이고 딥스에 맞서고 유엔을 해체시키고 글로벌리스트 작전에 모든 것을 그들을 와해시키고 여러 나라의 모든 정보들을 정보 기관들을 맞서서 그러한 네트워크들을 쳐부시고 와해시킨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트통은 앞에 선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신 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스톰 작전이라 그랬어요. 스톰 작전이 뭔데? 그러면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한마디로 세상을 구하기 위한 강력한 작전이다. 그래서 트통이 뭘 하든지 트통이 무슨 일을 일어나든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큰 일들이 있는 거를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제가 이거를 전달해 드리는 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러나 이제 요 정도 희미하게나마 요런 소식을 전달을 해 드려서 여러분 요거 듣고 그냥 안심하고 지금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거를 알 수도 없고 또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전달해 드리는 소식이 무조건 100% 맞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 쟤들이 일부러 그 쌀에다가 이렇게 돌도 좀 집어서 넣어서 같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하죠. 이제 한 5년 이상 하니까 이제 지금 좀 알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많은 바이든부터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건 다 대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이제 바디 더블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대역을 사용해 왔고 트통도 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장소에 다 트통이 나가서 100% 그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오산이죠. 그래서 지금 더 발전된 기술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그 진실이 우리에게 앞으로 드러날 일이 머지않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찰리에 대한 CK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간히 드렸는데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든 게 계속 의문투성이고 그래서 그런 건 무슨 뜻이냐 이게 뭔가 이제까지 우리가 진실한 거를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알려지면 제가 또 계속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한 기술 얘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 에너지라든가 무한 인피니트 에너지 무한 에너지 그렇게 또 양자 에너지 EMP 전자기 펄스죠. 그거의 역공학과 연결된 에너지 시스템 이런 거를 역으로 활용하면 전기 운동학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런 작전들이 양자장으로 통하는 포털을 열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테크놀로지 얘기를 늘 얘기했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군이 실제 이거를 알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지금 인류에게 그것을 펼쳐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서서히 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UAP 공개나 엘리언 관련으로 공개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트통의 그 오래된 그 딥스들의 오래된 시스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딥스의 시스템 중에 뭐가 있냐면, DC 전역에 펴져 있는 지하 터널 시스템과 그들이 그런 사단회를 이제 그 뭐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공개가 될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냐면, 트통이 일기 때 DC의 메트로 경찰이 실제로 그 지하가 너무너무 그 뭐 아주 사단적이고 지저분하니까 지하 네트워크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 얘기를 제가 과거 뭐 몇 년 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고 또 이번에 워싱턴 DC를 청소한다 그래서 트통이 맨날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워싱턴 DC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굉장히 길거리에 노숙자 뭐 마약 뭐 하고 아예 텐트 치고, 텐트 시리였죠 DC가. 근데 트통이 야, 이게 뭐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을 거기에 퍼져 있던 사람들을 정리했다 그러죠. 그래서 정리는 뭐냐, 다 적절한 장소로 보내서 이제 도움도 받게 하고, 그래서 거기 깨끗이 정리하고, 지금 텐트 그 DC에 가면 뭐 플라자니 뭐 무슨 공원이니 뭐 도시 곳곳에 그런 그 잔디밭이 있고 그런 푸른 데가 많은데, 그거를 그 텐트들이 점령을 했어요. 노숙자 텐트들이. 근데 그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12월 달인가 그 DC를 잠깐 다녀왔을 때, 그때가 언젠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가니까 뭐 완전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 며칠 가봤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트통이 그 자기 보좌관들하고 레스토랑 가서 저녁 식사도 하면서, 야, 뭐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냐 하니까, 또 밖에 걸어갈 때에 DC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박수치고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또 길게 하느냐, 그때에 이번에 청소할 때도 역시 그 지하에 또 네트워크를 또 청소를 했다 그래요. 거리의 경범죄나 노숙 문제 정리하는 거 할 때에 또 지하도 다시 한번 또 들어가서 정리를 했다 하는 지금 그 정보가 여기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 중에 이제 그런 지하에 그런 뭐 터널이 있고 뭐 거기서 뭐 그런 의식을 치르고 어쩌고 하는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짭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바이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트통이 지금 연회장 짓는 얘기는 드렸고, 그래서 그 지하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들이 매우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게 군사작전과 연결된 통신 시스템이 지하에 구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지하에서 아무 그 방해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그 밑에 연회장 밑에서 그렇게 잘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트통에 지금 연회장 밑에서 하고 있는 그 통신 시스템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순간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근데 그런 거하고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도 구축을 한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전달은 해드리는데, 저가 좀 이해가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그 텔레포테이션과 관계된 특허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해드리라면, 우리가 몸 안의 모든 세포를 강력한 에너지 진동으로 흔들어 분해한다면 모든 세포를 잠시 분리시키고 다시 재구성하고 뭐 이러한 거에 관련된 특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통해서도 인류를 또 에게 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크게 인류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뭐 6천여 개의 패턴이 지금 묶여 있지만 인류에게 발표될 때 이게 정말 선한 자의 손에서 발표가 되고 이용이 돼야지, 아니면은 큰일 난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푸틴하고 뭐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뭔가 있다, 그 둘 사이에. 근데 어떤 작전 속에서 이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기술 관련이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 오가면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러시아 아래에 있는 고대 문명 기지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지하 터널 시스템이나 그런 거미줄 같은 구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제가 또 디스클로저에 대해서 연결된 얘기를 했고, 세상을 고치고 평화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푸틴하고 머스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무슨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의 한 어떤 지역을 미국에게 주어서 마치 작은 미국이 러시아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곳을 만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까지 얘기하고, 참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는데, 아마 이게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마 옛날에 방송했던 에브리 아더 데이, 격일로 방송했을 때 정도로 그렇게 길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이 있고 내일은 방송이 없을 겁니다. 이게 길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쪼개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멤버 광고 하겠습니다. 멤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라나 방송을 이끌어가는 커뮤니티 멤버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